네, 안녕하세요. 헬스요선 유대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많은 남성분들이 궁금해하는 전립선 건강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은 남성분들이 피할 수 없는 전립선 비대증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프라우드 비뇨기과 이지용 원장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전립선 비대증 모양이나 크기가 너무 커지면 네.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수술적 방법으로는 좀 어떠한 방법들이 있나요? 예전에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을 때 수술적인 치료를 해라 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그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술적인 치료를 좀 고려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새로운 치료 방법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최근에 개발되어 있고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시술적인 치료 방법은 유로리프트. 유로리프트. 네, 전립선 결찰술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수술적인 치료는 절제술입니다. 절제술. 네.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잘라주는 거예요. 깎아주는 거예요. 열 또는 레이저를 통해서 이제 깎아주면서 길을 넓혀주는 이 방법이 오래전부터 해왔던 방법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수술적인 방법은 마취를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입원을 해야 됩니다. 마취로는 좀 안 되나요? 부분 마취라고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네. 부분 마취라면 국소 마취를 해야 되는데 네. 국소 마취를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네. 절제를 하면서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아. 네. 그리고 내시경을 통해서 해야 돼요. 내시경을 통해서.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다른 부위를 다른 부분을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킬 수밖에 네. 없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국소 마취를 할 수가 없어요. 전신 마취하거나 아니면 척추 마취를 해야 됩니다. 척추 마취. 환자를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고정을 해놔야 됩니다. 아, 그럼 그렇지 진짜 부담이 않으면은- 엄청 크겠네요. 그렇죠. 척추 마취까지 그렇죠. 하면은. 예. 근데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하는 이제 전립선 결찰술, 유로리프트라는 시술은 그런 뭐 척추 마취나 전신 마취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국소 마취 네. 또는 필요하면 이제 수면 마취 수면 마취. 하에서만 이제 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수술이든지 네. 그 수술 시간이 길게 되면 그 긴 수술 시간으로 인한 합병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짧아지나요? 수술 시간. 이제 그 전립선 결찰술이라는 거는 시간이 보통은 뭐 저희가 뭐 한 빠르면 10분, 길면은 뭐 한 2, 30분 걸린다고 말씀드리는데 네. 예, 그 시간은 전립선 크기와 모양에 따라 달라져요. 그 이유는 전립선 결찰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결찰을 해줘야 되잖아요. 전립선을 묶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클립을 통해서 이렇게 묶어줍니다. 전립선이 작으신 분들은 그냥 양쪽에 하나씩만 딱 묶어주면 돼요. 네. 그죠? 그죠. 근데 전립선이 크신 분들, 그다음 위로 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묶어줘야 됩니다. 아, 근데 이게 잘라내는 게 아니고 네. 묶어주기만 해도 효과가 좀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묶어주기만 해도 전립선부 요도를 넓히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는 클립이 네. 몇 개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 시간이 달라집니다. 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이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클리핑 하나 하는데 결찰사 하나를 삽입하는데 한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기본적으로 2개는 들어가야 되니까 한 10분은 걸리겠죠. 최소 수술만 한 10분. 시간은. 입원이 필요하거나 그러진 않겠네요. 입원은 필요하지가 않아요. 아, 당일 퇴원하는 그렇죠. 경우인가요? 시술이 시간이 간단하고 네. 그 다음에 간단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합병증 부작용이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시술 받으시고 바로 소변 보시고 네. 그냥 가세요. 아. 네, 그리고 그냥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그날 다 하셔도 됩니다. 조금만 절제하나요? 절제는 아예 하진 않죠.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나요? 요도 입구를 통해서 내시경이 들어가요. 아. 그래서 육안적으로 모니터를 보면서 전립선을 이제 묶어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길이 넓어졌는지 그걸 육안적으로 확인하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유로리프트가 모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환자분들한테 다 적용 가능한 게 아니에요. 아, 그럼 어떤 네. 분들은 못 받나요? 대표적으로 전립선이 너무 크신 분들, 너무 크다는 거는 이제 의사마다 조금 기준을 다르게 하긴 하는데 저희 병원은 80g이 넘어가신 분들은 치료를 권장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80g 이상이 되게 되면 전립선이 너무 큰 거예요. 네. 정상이 20g이 정상이니까 80g은 4배가 큰 거죠. 그죠. 그러면 이 큰 전립선을 결찰술을 해서 치료를 하려고 하면 네. 당연히 결찰사를 많이 박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사실 비용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음. 예,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많이 박아야 되니까. 아,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효과 면에서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찰술 해도 너무 크면은 그렇죠. 효과가 좀 떨어질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너무 크신 분들은 결찰사를 여러 개를 삽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시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그 시술로 인한 합병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절제술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실례로 저희 병원에 이제 어떤 환자분이 오셨어요. 나는 나이도 아직 좀 젊고 성생활도 좀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절제술에서나 이런 성생활 활발하게 못하면 안 된다. 네. 나는 돈이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 절제술을 해주세요. 라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어요. 네. 검사를 해보니까 전립선이 너무 큰 거예요. 네. 실제로 100g이 넘었습니다. 100g이면 어느 정도인가요? 크기가? 100g이라고 하면요. 네. 그냥 쉬운 예로 전립선 크기는 20g이 정상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은 그냥 호두알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두. 요만한 호두, 네. 네. 호두 뭐 탁구공 네. 크기?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100g이 넘어갔다? 그러면은 거의 귤, 큰 귤, 내지 뭐 조그만 사과 정도? 그때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늦게 발견. 아직까지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내가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자연스러운 이거는 노화현상이다. 노화현상이다. 이거는 뭐 내가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게 가장 좋다. 그렇죠. 이런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제 요도로 통해서 들어가니까 좀 섬세한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환자분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유로리프트라는 시술은 굉장히 간단한 시술이에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전신 마취나 뭐 척추 마취 같은 마취가 필요하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런 대학병원이 아닌 개인 병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시술이란 것도 술기가 필요해요. 술기. 의사의 기술. 그렇죠. 네. 의사의 기술과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어느 부분을 묶어야 될지를 몰라요, 잘. 경험이 많은 의료진을 찾아가야 그렇죠. 되네요. 그래서 어떤 시술이든지 같은 시술에 대한 경험이 많은 네. 곳을 선택해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병원의 이제 감염 관리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간단한 수술이지만 이 시술을 하면서 감염 생길 수가 있겠죠. 또 깨끗하지 않은 환경이라면. 특히나 고령자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고령자분들이 시술을 하다가 요로 감염이 생겼어요. 그럼 굉장히 시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로 인한 합병증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감염 관리가 철저한 병원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원장님께서 사실 많은 질문을 받으실 텐데요. 네. 이제 중장년층 남성분들이 전립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꼭 이거 하나만 좀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그래서 전립선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사실 아직 알려진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암이 왜 생기느냐? 그걸 아직 잘 모르거든요. 아직 밝혀진 게 없는 이제 건가요? 정확하게 뭐 때문에 이게 생긴다 네. 이게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정확하게 밝혀져 있으면 그 원인을 해결해주면 예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그게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가설들이 있죠. 예, 우리가 대표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원인, 서구적인 습관, 서구적인 생활 그 식습관, 맵고 맵, 짜, 기름진 기름진 음식, 네. 기름진 음식, 그다음에 육류, 육류. 그런 섭취가 전립선 비대증을 더 악화시킨다. 이제 이런 이제 가설들이 있습니다. 흡연과 음주도 영향을 주나요? 흡연, 음주도 기본적으로 이제 흡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전신에 암을 발생할 수 있는 네. 발암 물질이 많이 있죠. 전립선 암이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방광 쪽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뭐 방광염이나 방광암까지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로 인한 이제 여러 가지 배뇨 불편감이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당연히 금연 금주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습관, 너무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육류 위주의 식습관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다. 네. 그다음에 정기적인 유산소 운동, 유산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운동을 좀 해야 돼요? 보통은 우리가 뭐 유산소 운동 권유하는 거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네. 한 번 하실 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이제 하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강도는 좀 숨이 찰 정도로 하는 게 그렇죠. 좋을까요? 네, 숨이 좀 어느 정도 찰 정도로 하시는 게 더 좋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프라우드 비뇨기과 이주영 원장님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